네, 2021년에 영국 킹스 컬리지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세계 문화 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개 나라 국민들에게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한국은 이념, 빈부, 성별, 학력, 나이, 종교, 그리고 지지 정당까지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제일 심각하다. 이런 응답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지 정당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응답이 세계 평균은 69%였거든요. 근데 한국은 91%였습니다. 심각하죠? 자, 정치적 갈등과 분열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분 모셔봤습니다. 일종의 놀이터 같은 정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옥소 폴리틱스의 고승혁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좀 장황했는데. 예. 이런 장황했다고 하시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정치적 갈등을 어떤 이런 놀이 네. 이런 것들로 좀 좁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놀이처럼 소비되는 게 또 이제 MZ의 문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포털 댓글에서는 상위의 댓글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보든 보수든 굉장히 치열하게 좀 싸우는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면 대놓고 하자. 그래서 진보부터 보수까지 5개의 정치 성향별로 벨트 댓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이 오히려 자기 그 정치 성향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재밌는 생각을 내놓을수록 그 벨트 댓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깨끗한 댓글 그리고 더불어서 뭐 토론 문화가 좀 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이 그러니까 특정한 질문을 던지면 5개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보 댓글인지 보수 댓글인지 이 댓글 쓴 사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보라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사람 보수라서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 다른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오히려 공감하고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댓글을 읽는 그 유저들의 시간 체류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희가 쓰는 아티클보다 그런 댓글을 더 많이 보고 조금 공감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예전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이걸 계속 맞습니다. 찾아보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진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 댓글이나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정치 성향을 알 수 없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 빅데이터로 이렇게 쌓거든요. 어떤 사람이 OX 퀴즈를 하는데요. 그 OX로 이제 응답을 하는데 한 일주일 그리고 2주일 정도 쌓인 그 OX 응답을 토대로 정치 성향을 정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쌓아서 분석한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 싸웁니까? 저희가 포털 댓글에서 보면 그 추천 댓글 그거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전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좌표 찍어놓고 예. 여기 가서 눌러주세요 난리인데 정말 안 싸워요? 정말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댓글이 없어요. 네. 자기 의견만 쓸 수 있지 댓글 아래 댓글을 붙어서 보통 비판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난이나 원색적인 얘기들이 오가는데 정확히 자기 글만 쓸 수 있습니다. 아예 대댓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약간 기술적인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 창이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5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정치 성향 댓글 창은 가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달 수는 없고요. 네. 자기 정치 성향만 달기 때문에 좀 구경하고 자기 성향끼리 소통하고 이런 좀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SNS 보면 네. 그 굴뚝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예. 나와 관련된 그 특정한 성향을 따라가는 예.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른 칼럼으로 잘 안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예. 극좌 쪽에 속한 분들은 네. 극우 쪽의 의견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FGI라고 해서 유저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유저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플랫폼을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정치 성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하면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보기도 해요. 이런 생각은 틀렸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조금 논리적인 반박이 이루어져서 그 감정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좀 클린하지 않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개념 이거는 전부 설명을 들어봤고 예.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여당 쪽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길거리 미터 수준의 웹조사 이런 평가를 했던데 물론 내용은 MBC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비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바텀업 조사다 보니까 보통 여론조사는 10,000명한테 전화해서 1,000명이 응답하면 응답률이 10%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회원들이 바텀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이제 표본 오차라든지 응답률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현재는 우편조사 합법이고 집전화 합법이거든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 여론을 조사한다? 이건 현재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법을 잣대로 보다 보면 아니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를 향해서 너네 영화관인데 왜 의자가 없냐, 팝콘을 안 파느냐라고 비판하는 약간 새로운 거를 구형 이제 잣대로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미스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여의도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터에 가깝고 아직은 이런 부분이 제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법제도도 정비가 돼야 되고요. 자, 근데 왜 하필 동물들로 분류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해봤더니 동물을 말하면 제 정치 성향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튼 특정한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도, 진보 이런 말들이 지금은 이제 뉴스다 보니까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특정 짓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처음 정치를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이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좀 유화적으로 한 경향도 있고요. 약간 저희가 그 보수는 약간 사자로 표현했고 진보는 호랑이로 표현했는데 유저들은 기아 타이거즈 때문에 호랑이는 진보고 삼성 라이온즈 때문에 사자가 보수냐 이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또 지역적으로 인식하는군요. 그렇게 분류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저희가 MBTI 이런 거 해봐도 예. MBTI도 내가 답변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데 네. MBTI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예. 이게 유형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요. 진보부터 보수까지 5분류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20%씩 차지를 합니다. 거의. 네. 그런데 여권 쪽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 때는 진보가 10%, 중도 진보가 30%로 진보층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여당은 이런 건 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줄어들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된 이후로 보수가 원래 20%였는데 보수가 한 10% 정도로 줄어들고 대신에 중도 보수가 20에서 30으로 늘어난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당이 못하면 그 여당 지지층 자체가 약간 작아지는 모수 자체가 작아지는 효과를 저희 통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면 거기도 비슷해요. 예. 사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요즘에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응답 자체를 좀 회피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층이 좀 줄어들거나 보수층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KBS가 최근에 중도층을 분석한 결과를 방송해드렸는데 이념 성향을 보면 둘 다 아니다, 나 중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보수가 조금 적네요, 이 조사에서는. 근데 정책 중요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 이게 딱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둘 다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성장은 더 중시하시고 남북 통일보다는 경제 성장 훨씬 중요시하는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델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듯한 것도 좀 보입니다. 옥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중도층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도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도층의 또 나이대별로 자세히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가 중도층이 가장 많고 40대, 50대는 현재 진보층이 훨씬 많은 네. 상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도층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KBS 조사 결과대로 환경에 관한 이슈도 많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어젠다 그리고 국민의힘 어젠다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결과를 지금 좀 띄워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어젠다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어젠다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어젠다에 공감하는 비율이 조금 높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어젠다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에 그 유저들 인터뷰 해보니까 20대에서는 민주당은 과거의 유령에 갇혀 있고 보수당은 이합 집산에 몰두해 있다. 이렇게 중도 20대 회원이 이렇게 직접 글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양당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국민의힘은 이합 집산에. 예, 예. 이게 딱 요즘 보이는 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한 줄로 이렇게 간추리는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했다가 지지 철회한 사람이 10명 중 2명 꼴은 된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예. 무당층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많이 나와요. 예. 옥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좀 나타납니까? 저희가 그 대선 직후에 그 대선 결과에 만족하냐고 조사했을 때 중도층에서 거의 60% 가까이 대선 결과에 만족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바로 중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12월 달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조사를 저희 내부 커뮤니티에서 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중도층의 또 60%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탈하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는 저희 내부 이제 조사에서는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또 KBS 결과에도 반영이 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개혁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그 노동개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번에 나온 방금 전에 나온 그 선거개혁 이슈 등에서는 중도층에서 긍정 여론이 높아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조사 결과를 좀 늘어놓고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론을 좀 놓고 서로 놀이하고 예. 이런 과정들, 서로 완전히 다른 진영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예. 뭔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직접 보내드리고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령 민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중도 진보의 의견을 보고 우리의 그 설득이 아직 중도 진보까지 설득하지 못했구나 하면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치 성향별로 아젠다를 수집한다라는 게 어떤 그 정치 진영에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보만 설득했구나. 그러면 중도 진보까지는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보수만 설득했구나. 중도 보수까지라도 설득해야지. 이렇게 좀 설득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 여론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느냐, 보수 여론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도 성향별로 뚜렷하게 좀 다른 답변하는 걸 좀 볼 수 있네요. 예,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이제 진보와 보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런 놀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것들 좀 만들고 싶은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라는 게 모토거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예. 그래서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막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고 욕을 먹지 않고 서로 약간 그 의견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게 되고 있는데 총 회원이 20만 명이다 보니까 되는 것 같고 100만이 되면 싸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몫이다 보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이런 IT 기반의 이런 시도는 어떨까? 한번 저희가 던져봤습니다. 당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여러 모색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승혁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자, 4시엔 사사건건.